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불매의 망신을 주려 했던 일본이 역으로 크게 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수백 미터 줄을 선 일본인들의 모습에 대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출 규제로 인한 엄청난 결과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가 이런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놨지만 한국에 패배했다는 일본인들의 비판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시다가 여행자 입국을 허용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관한 기사를 쏟아낸 바 있습니다. 한국인의 방일 러시가 시작됐다며 일본에 대한 보이콧은 망각의 저편으로 흘러갔다고 비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엔화가 싸진 것과 일본 내 코로나의 안정, 그리고 반일 감정이 희미해진 것 등을 요인으로 꼽은 상황입니다. 한일 간 여행이 재개될 경우 한국인이 일본을 찾는 모습을 대거 보도해 반일 보이콧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점을 포장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의 불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맞불을 놓아왔습니다. 2019년 불매가 급격히 퍼졌을 때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급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홍대에서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은 무서운 곳이니 찾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한국의 불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쪽의 연출이 아니냐는 의심이 상당했던 상황입니다. 일본은 현재도 해당 사건을 부각시키며 젊은 여성들의 방안을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행이 재개되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 일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앞에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려는 이들로 며칠째 수백 미터의 긴 줄이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00만 명대로 같은 해 한국인은 500만 명이 일본을 찾은 바 있습니다. 여행을 촉진시켰던 상호 무비자 체류 제도는 코로나 이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관광비자가 재개되자 갑자기 일본인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룬 상황입니다. 이런 열기는 일본 정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하고 있지만 워낙 신청자가 많아 한계에 차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도 관광비자 접수 절차가 복잡한데 이 정도로 몰릴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지난달 설문조사 때 관광비자를 받아서라도 한국에 가겠다는 응답은 22%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열기라면 무비자 방문 재개 시 신청자는 더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광비자 접수를 위해 줄을 선 일본인의 90%는 여성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BTS 등이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끄텄고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천 나리타 항공권 가격이 6만 엔대까지 올랐지만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원행 환율은 다시 한번 급락해 100엔당 956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도 하락했지만 일본 엔화는 더 크게 폭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여행을 오래 기다려왔다며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팝에 빠져가고 싶다는 생각뿐이고 몹시 기대된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비자 발급 인원수 제한에 걸린 여성은 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코로나 관리 상황에 큰 신뢰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올 초 오미크론이 퍼지긴 했지만 두 달여 만에 정점 대비 6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1만 명대를 유지하며 일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 내에서의 치사율이 단 0.1%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5배 이상 낮은 수치인데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도 안심하고 한국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된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방일 여행객의 실증 투어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뉴스 랭킹 1위에 올랐을 정도로 화제가 된 상황입니다. 일본은 여행 재개에 앞서 미국, 호주, 태국, 싱가포르에서 소수의 투어객을 받아
실증 시험을 했고 태국에서 온 회사원 4명 중 1명에서 코로나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해당 태국인은 일본 입국 전후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일본 온천 관광지 등을 들러본 후 3일 만에 목에 통증을 느껴 검사했더니 양성이 뜬 것입니다. 즉 일본 관광지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더 안전한 한국 관광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그 일부 반응을 보면 한국 측이 일본 방송국에 비자 대기 행렬을 취재하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 지상파가 갑자기 이런 뉴스를 흘릴 리가 없다. 무엇을 위해 갈까? 대만이라면 기꺼이 가겠지만 일단 한국으로 출국하면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한다. 대다수가 이런 반응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과거 한국 내 유니클로에 줄을 부각시키며 한국인들의 불매가 먼저 식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니클로의 줄은 광고를 위해 의도된 줄 세우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막상 유니클로를 찾아보면 줄은 찾아볼 수도 없고 팔리지 않은 제품들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매장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유니클로의 영업손익이 530억 원 흑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반일 운동이 끝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 또한 과거 190개 매장 중 손실이 큰 곳 60여 개를 우선적으로 줄여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현재도 유니클로 매장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 불매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가기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려는 이들이 급증하자 부랴부랴 자국 여행으로 관심을 돌리는 긴급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 4일 기시다 총리는 고2 캠페인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2 캠페인은 자국인이 숙박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과거 큰 호응을 얻지 못했기에 명칭까지 바꾸며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기사마다 수천 건 이상의 댓글이 달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기존 인쇄물을 폐기해야 해 비용이 드는 데다 외국인 여행자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방일 분위기는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를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수출 규제 후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아베의 수출 규제가 대실패로 끝났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타격이 없고 일본에만 대타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수출 규제 직후 첫 실무자 회의 때 그들은 창고 같은 곳에서 한국 담당자를 맞아 굴욕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급락하자 다급해진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제조업의 필수적인 100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2019년 31%에서 작년 25%로까지 감소했다는 설명과 함께 수출 규제를 가한 3가지 품목에 대한 현실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2019년 3,600만 달러에서 작년 1,200만 달러로 66%나 감소했으며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폴리이미드 필름은 수입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베의 공격을 막아냈으며 탈일본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아베 정부가 500억엔 수준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아 15조엔 규모의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한국이 받은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의적인 우위성을 준 것이 통상 정책의 흑역사가 됐다며 크게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 일본 기업이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 후 한국에 조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선진기술 유출 경계 등으로 현지 생산을 꺼렸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한국에 진출해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한국 진출을 부추기는 경제 안보의 부메랑이 됐다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 스미토모 화학은 올 6월부터 한국에서 본격 양산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100억엔을 들여 설비 증설을 시작한 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으로 회로 모양을 찍어내는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도쿄 카공업폭 또한 인천 송도에서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고 시네스 화학은 같은 공장에서 OEM 방식의 생산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 또한 한국에 2천억 원 규모의 R&D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류 열풍을 쫓아 줄을 서고 있는 일본 여행객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27조 원이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35조 원대로 올라서더니 작년 51조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63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피해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경쟁력을 높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 이직한 일본 샤프의 기술자들은 그 문화에 대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기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고 중요하게 여긴다며 처우도 일본 기업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종이 한 장에도 금속칩이 들어있어 복사기가 이를 감지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고 서류를 들고 나가려 시도하면 센서가 금속을 감지해 경보를 울린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핑계로 수출 규제에 들어갔지만 소홀이 있었다면 일본 기업들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 등 일본 대기업들의 품질 조작 보도는 시시때때로 나왔으며 해킹을 당한 사례 또한 한국보다 월등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TSMC 공장을 유치하며 투자금의 절반인 4조 원 정도를 지원해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이는 최근 삼성 발표로 더욱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향후 5년간 반도체나 바이오 등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일본은 삼성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투자로 따라잡겠다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꼼수에 말려들지 말고 지속 정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한국인은 잊지 마시고 불매와 일본 여행 금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아직도 수출 규제를 풀지도 않았어요. 배짱도 좋죠. 일본에 가는 것은 방사능 가득한 회를 먹고 혐한하는 놈들의 침 뱉었을 수도 있는 라면이나 음식을 먹겠다는 거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됨. 일본인이 한국으로 온다면 인원 제한하지 말고 또한 대사관비자 관련 종사자도 임시직이라도 대거 채용해서 한국으로 많이 관광 오게 해서 머니도 챙기고 일본인들 콧대를 꺾어놔야 한다. 수출 규제건 아니더라도 자비 들여서 일본에 휙폭 당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뉴스 좀 보고 생각이란 걸 좀만 해봐도 일본의 먹거리, 심지어 씻는 물조차도 원전 사고로 오염이 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에너 싸졌다고 일본 여행 가다니 참. 머리는 장식이 아니다.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